네, 안녕하십니까. 몸담고 있는 산업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싶은 남자 스포입니다. 오늘은 시그마에서 새로 출시한 렌즈 시그마 20mm f1.4 DGDN 아트 렌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렌즈입니다. 이 렌즈 20mm f1.4 DGDN 아트. 제가 7월달에 이 렌즈를 미리 받아보고 써본 결과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할 만한 렌즈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렌즈의 특장점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입문자도 이해하기 쉽게 사진과 영상에 관하여 설명을 할 것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고품질의 밝고 가벼운 광각 렌즈를 찾고 계신 사진가 분들이나 브이로그 혹은 천체 사진가라면 분명 이 렌즈를 구매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그마 20mm f1.4 DGDN 아트, 이 렌즈의 플레임입니다. 입문자들도 시그마라는 회사를 알 정도로 렌즈를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만, 혹시라도 시그마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거나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 회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카메라와 렌즈들은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시그마 또한 메이드 인 재팬이긴 한데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생산 시스템 전부를 일본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장인 정신이 깃든 메이드 인 재팬 입니다. 번들 렌즈 외에 렌즈를 구매해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모를 수 있는 얘기라서 구태 언급하자면 각 카메라마다 바디에 렌즈를 결합할 수 있는 결합부, 즉 마운트가 다 다릅니다. 때문에 자사의 렌즈, 즉 네이티브 렌즈를 사용하시거나 시그마의 MC11 같은 어댑터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마운트의 렌즈를 사용할 수 있는데, 시그마 같은 경우는 렌즈만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서드파티 카메라 제조사 외의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시그마도 DP나 FP 같은 개성 있는 바디를 제조하고 있지만 저도 참 좋아하는 바디인데, 그래도 오늘은 렌즈를 소개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렌즈를 만드는 회사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그마는 서드파티 브랜드긴 하지만 라이카의 L마운트 렌즈를 꾸준히 만들기도 하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이번에 출시한 시그마 20mm f1.4 DGDN 아트 렌즈는 소니의 E마운트와 라이카의 L마운트로 출시된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히 이제 예상하자면 이 렌즈가 이제 세계 유일의 20mm f1.4 렌즈이기 때문에 타사의 카메라를 가지신 분들도 어댑터를 이용해서 20mm의 화각대와 f1.4의 밝은 조리개를 갖는 거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각설하고 시그마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 시그마는 세 가지의 글로벌 비전 라인업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아트, 컨템포러리, 스포츠입니다. 오늘 소개할 렌즈의 라인업인 아트부터 설명을 하자면, 개인적으로 아트는 시그마의 장인 정신이 깃든 라인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밀하고 표현력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상업사진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사용했던 시그마 렌즈만 봐도 1835 1.8 아트, 20mm 1.4 아트, 2470 2.8 아트, 85 1.4 아트, 이렇게 4개 다 아트였는데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흔히 이 아트 렌즈랑 비교되는 G마스터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탐론보다는 훨씬 많은 기능과 더 좋은 표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그마 아트 렌즈를 써보신 분들은 아마 아트급의 렌즈가 굉장히 좋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컨템포러리 라인은 무엇이냐? 이게 아트 라인이랑 구간이 비슷해서 컨템포러리 라인이 아트 라인보다 밑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가의 장비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카메라 회사처럼 엔트리급과 조금 고성능 버전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컨템포러리 라인은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컴팩트하면서 준수한 성능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용도에 따라서는 아트보단 컨템포러리가 더 좋습니다. 제가 하노이 여행 스냅 1번이었을 때 카메라를 2대를 메고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사용했던 게 한쪽은 시그마 1835 아트, 그리고 다른 한쪽은 소니의 엔트리급 85mm 60만원짜리 렌즈였습니다. 그때 제가 왜 85mm GM을 사지 않고 엔트리급 85mm를 샀냐면, 당시엔 관광객을 상대로 여행 스냅을 찍으면서 돈을 벌었는데, 베트남이라는 나라 특성상 굉장히 덥고 찾아주시는 손님들도 많아가지고 한번 촬영을 나가면 보통 한 대여섯 시간은 밖에 있었어야 됐습니다. 따라서 무게가 가벼우면 제 기동성이 올라가고 체력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볍다 보니까 GM 렌즈보다 포커스 속도가 더 빨라서 제한시간 내에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순간을 담는 스냅 사진의 장르 특성상 GM 렌즈보다는 엔트리급 렌즈가 조금 더 이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웃풋이 웹용이라서 엄청난 표현력이 또 필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눈으로는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때는 제가 카메라를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프레임 미러리스를 사면서 이제 렌즈를 같이 산 건데, GM 렌즈는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엔트리급 렌즈를 산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그마의 컨템포러리 라인이 엔트리급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데, 가장 현대적인 기술 가지고 높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컨템포러리라고 하면 아트 렌즈보다 한 수 아래일 것이다, 더 저렴한 버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 경험을 토대로 얘기를 한 것이고요. 나아가 스튜디오에서도 컨템포러리 렌즈가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의장대 출신이었어 가지고 남들보다 손목이 더 강함에도 불구하고 스튜디오에서 대여섯 시간 이상 촬영을 하게 되면 손목이 살짝 아플랑 말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컴팩트한 렌즈를 사용하면 손목에 부담이 덜 가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카메라 회사들이 컴팩트한 카메라, 컴팩트한 렌즈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컴팩트할수록 유리한 장르들이 있고 용도에 따라서 더 좋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트와 컨템포러리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라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라인은 스포츠입니다. 자동차나 새같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피사체를 정확하고 빠르게 담기 위해서 나온 렌즈이고, 그래서 망원 렌즈, 초망원 렌즈 이 라인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렌즈를 오픈하면서 이 렌즈의 외관부터 제가 실사용하면서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분들한테 좋을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일단 박스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그마 20mm f1.4 DGDN이라 써져 있고 시그마 아트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박스를 열면 이게 보면 DGDN 요번에 85mm, 그리고 이 20mm랑 같이 출시된 게 24mm, 그리고 35mm였던 것 같은데, 이게 렌즈들끼리 이 파우치부터 해가지고 되게 통일성 있게 맞췄습니다. 물론 여기 안에는 보시면 이제 파우치에 들어가는 스트랩 같은 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렌즈부터 살펴보자면 외관 어떠신가요? MF락, AF락, 그리고 AF와 MF 버튼, 그리고 여기 아트 분양, 요거 조리개, 이거 85mm 때도 보셨죠? 이거는 여기 이 버튼을 통해서, 저는 잠가놨었는데 이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조절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렌즈 뒤편에도 필터를 달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면 필터 홀더에는 시트형 필터를 부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천체 사진가한테도 좋다고 했는데, 제가 천체 사진을 찍지 않다 보니까 잘 모르지만, 어쨌든 천체 사진가 같은 경우는 별을 더 밝게 하기 위해서 소프트 필터를 다는 경우, 그때 이제 여기다 달고, 그 다음에 요 앞에도 딱 보시면 그렇게 막 심한 어안이 아닙니다. 자,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구경이 82mm인데 한번 껴지나 볼게요. 이게 껴집니다. 이렇게 UV 필터를 꼈습니다. 앞에도 필터를 달 수 있고 뒤에도 필터를 달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유연하게 두 가지 필터를 사용한다면 여러 촬영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후드입니다. 후드까지 끼면 딱 이 모양이 됩니다. 상당히 가볍습니다. 지금 600g 중반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간 이런 렌즈가 가벼우니까 뭐에 좋을까요? 브이로그에 좋습니다. 제가 브이로그 영상을 최근에 찍어서 하나 올렸는데, 일단 핸드폰이랑 비슷한 화각이죠. 우리가 브이로그를 찍을 때 이 정도의 화각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나를 보고 찍었을 때 제 얼굴이 가운데로 나오면서 양옆에 사람들, 뒤에 사람들은 다 날릴 수가 있어요. 이제 광각 렌즈의 특징이 뭡니까? 초점이 웬만해선 다 맞는 게 이제 광각 렌즈의 특징인데, 이거는 이제 광각 렌즈이지만 1.4까지 조리개가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얕은 심도를 보여주면서 브이로그를 찍을 때 주변 사람들을 날릴 수 있어서 블러 처리를 굳이 안 해도 되고, 핸드폰이나 컴팩트 카메라로 찍는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영상미 있게 화면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광각 렌즈는 다 왜곡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 얼굴이 뒀을 때 얼굴이 작아 보이게 나옵니다. 그게 일단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곡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주변부에 비네팅이라든가 색수차 이런 게 렌즈가 잘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이런 걸 하는데,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색수차도 억제할 수 있으며 비네팅도 억제할 수 있고, 주변부의 보케 같은 경우는 찌그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동글동글하게 잘 나와서 저도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저희가 브이로그를 찍을 때 음식을 먹는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20mm가 아니라 50mm만 돼도 삼각대에 놓고 막 이렇게 멀리서 찍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요렇게 놓으면 음식이 잘 찍힙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 초점거리가 23cm인가 그런데 얕은 심도를 광각에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찍어도 뭔가 영화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도
굉장한 기술로 그때그때 눕기를 따가지고 주변부에 블러 처리를 해서 아웃포커싱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이거랑은 아직까지는 기술 차이도 기술 차이고, 왜냐면 아이폰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이나 이런 거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음식 같은 경우도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는 반면에 얘는 어쨌든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심도를 어느 정도 얇게 하고 얕게 할 것인지 정할 수도 있으며, 그 아이폰의 그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더 얕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더 얕게. 핸드폰, 제가 브이로그를 핸드폰이랑 이거랑 뭐 번갈아 가면서 찍었는데 핸드폰보다 화질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낮에 ND 필터를 안 가져가서 이 카메라로 뭐 F11이나 F8까지 올린 적이 있는데 엄청 화질이 좋습니다. 표현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제가 이걸로 찍은 영상 지금 중간중간에 아마 이렇게 보여줬을 텐데 그거 다 원본입니다. 원본. 제가 그래서 브이로그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 렌즈를 추천하는 이유가, 아까 말했던 뭐 얼굴 작아 보이는 거나 이런 식당 같은 데 가서 굳이 뭐 이렇게 멀리서 찍을 필요 없이 여기서 찍어도 영화같이 나오는 거, 그리고 주변 사람들 나를 이렇게 찍었을 때 내 얼굴에 초점이 맞으면 주변 사람들은 다 초점이 나갈 정도의 얕은 심도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한 것도 있지만, 컴팩트 카메라나 핸드폰보다는 좋은 화질, 그리고 더 자연스러운 보케, 더 얕은 심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입문자가 이 렌즈를 그냥 꼈을 때 바로 시네마틱한 브이로그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영상미가 있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 영상 뭐 이런 거 입문하시는 분들이 보통 영화처럼 찍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카메라를 살 때 번들 세트로 사기 때문입니다. 초보자분들은 바디보다는 렌즈를 바꾸는 게 좋습니다. 바디는 어떨 때 바꾸느냐, 내가 상업 촬영을 한다 그럴 때 바꾸는 겁니다. 이건 뭐 제가 조금 흥분해서 말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상업 촬영을 해도 굳이 뭐 전문가급 바디를 안 써도 되고, 취미 사진을 해도 전문가급을 써도 되지만 우선순위는 렌즈다 이겁니다. 상업 사진이 아닌 이상. 상업 사진은 또 돈을 받고 찍고 고객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더 많은 기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바디를 바꾸는 거지, 이미지 퀄리티에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려면 렌즈를 바꾸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보자, 입문자들한테 굉장히 추천을 하는 바이고요. 자동차 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누구 찍어주거나 할 때 이게 진짜 화각이 예술입니다. 예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아메리칸 시네마나 뭐 그런 데서 나오는 줌 같은 경우는 이게 단렌즈잖아요. 그래서 줌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초보자 같은 경우는 렌즈가 이제 다 줌이 되거나 그러는 줄 아는데, 단렌즈 같은 경우는 줌이 안 돼요. 근데 이제 퀵줌 같은 경우가 브이로그에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멋있게. 예를 들어서 런업님 같은 경우는 퀵줌을 되게 멋있게 잘 쓰거든요. 근데 퀵줌 못 씁니다. 근데 저희에게는 디지털 줌이 있어요. 잘만 조절하면 디지털 줌으로도 퀵줌 같은 효과를 바로 낼 수 있습니다. 모션 블러 넣고 하면. 다만 해상도에 손실이 있겠죠. 그래도 저희가 아이폰도 줌하고 이럴 때 렌즈가 바뀐다 쳐도 몇 배 이상부터는 다 디지털 줌이란 말입니다. 근데 아이폰과 미러리스와 아이폰 렌즈와 이 시그마 렌즈의 표현력, 화질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서 얘 가지고 뭐 퀵줌을 못한다, 줌을 못한다 이래서 안 사는 뭐 그런 거는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브이로그 저번에 한번 찍고 잘 찍진 못하지만 이 렌즈를 진짜 갖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렌즈가 좋은 게 거리가 가깝잖아요. 가깝게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애완동물 있잖아요. 제 주변에 지인들 같은 경우에 동물 애호가들이 참 많습니다. 지인들 중에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데 어떤 거를 사면 좋을까, 이런 거 추천해달라 이러는데, 그런 분들 이거 사면 돼요. 일단 f1.4 심도가 낮기 때문에 강아지 굉장히 이쁘게 잘 찍힙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찍을 수도 있고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밤에 차 안에서 찍은 영상도 있는데 그거 보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왜냐면 밤에 자동차 안이라는 환경이 얼마나 어두운지 아시는 사람은 아시고 모르시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지금 알려줄게요. 진짜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브이로그용 카메라로 나온 컴팩트 카메라로도 찍고 했는데 그때 당연히 노이즈가 되게 심했는데, 당연한 겁니다. 노이즈가 심한 건. 근데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조리개가 f1.4까지 열리다 보니까 진짜 깔끔하게 나와요. 밤에. 그게 엄청 장점이고요. 우리가 브이로그를 찍을 때 줌 렌즈는 이거보다 큽니다. 큰 거는 브이로그에 찍기에는 적절하지 못해요. 뭐 어쨌든 이건 브이로그를 찍건 음식을 찍건 애완동물을 찍건 어떤 거를 찍어도 좋은 영상용 렌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건축물을 찍거나 자동차를 찍거나 천차를 찍거나 이러진 않지만 앞으로 뭐 자동차를 찍거나 인테리어를 찍을 생각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게 참 좋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망원 렌즈로 찍을 때도 있고 표준 렌즈로 찍을 때도 있고 관광 렌즈로 찍을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관광 렌즈를 찍을 때는 그 왜곡을 이용한 예술적인 사진, 뭐 역동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망원 렌즈로 찍으면 미니어처처럼 나와요. 정직하게 피규어처럼. 근데 관광 렌즈로 찍으면 예를 들어서 뭐 BMW
7 시리즈 같은 거 앞에 범퍼 웅장하잖아요. 그러면 앞에는 더 거대하게 다이나믹하고 그 차의 디자인 언어에 맞는 연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그 패션 사진에서도 이 렌즈가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패션 실장님들 사진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광각 렌즈 활용을 정말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 렌즈를 사용을 하셨을 때 엄청난 퀄리티의 상업 사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 사진 같은 경우는 별을 찍기 때문에 f1.4까지 열리는 이 렌즈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여기 매뉴얼 포커스 락이 있기 때문에 전체 사진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기에 소프트 필터를 끼고 여기에 뭐 빛을 뭐 왜곡하는 걸 막아주는 그런 필터를 끼고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사진가들한테는 진짜 안성맞춤이죠. 20mm이기 때문에 또 넓게 찍을 수 있으니까 보케도 이쁘고 뭐 팔방미인이라고 생각하고 마무리를 하자면, 저는 이 렌즈가 시그마에서 작정하고 만들었다. 일반인부터 브이로거, 영상 하시는 분, 사진 하시는 분, 취미로 하시는 분, 상업적으로 하시는 분, 예술로 하시는 분 모두에게 다 적절한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렌즈가 광각 렌즈 시장에서 많은 비율로 보이게 될 그런 렌즈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렌즈는 선존하는 광각 렌즈의 유일한 1.4 조리개 렌즈로서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고 좋은 해상력, 표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부터 영상하는 분, 다양한 사람들의 용도에 맞게 충족이 될 그런 렌즈이며 제가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렌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스포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